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부모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부모행이라는 거는 육식갑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국의 기국자가 나부모행을 만들었고, 동방사기가 상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부모행으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띠다 하면은 뭐 차천금이다, 뭐 대해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부모행인 거죠. 그 첫 번째로는 토끼에 관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끼는 목의 기운이에요. 처음에 목의 그 기운을 얘기를 해보자면요. 어, 하늘에서 파란빛이 내려옵니다. 파란빛이 기죠, 기. 무형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세계에서 기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기가 파란빛이 내려오고 그게 대지라는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기의 응축이 씨앗의 기운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곳에서 새싹이 자라나죠. 그러면서 풀들이 자라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목이거든요. 그 목에서부터 이제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끼띠의 그 나이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20살 이후에 그 나이대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20살 나이 그 이후에 띠를 보니까 25살에 김효생이 있습니다. 김효생은 성두토라고 하는데요. 성두토는 흙으로 높은 성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효생의 특성은 일단 천간에 토라는 기운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 토는 식물이 자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면서도 토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남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좀 점잖게 많이 좀 잘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려는 그런 그 마음의 자비심도 많이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무뚝뚝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남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너무 무뚝뚝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김효생의 그 특성 중에 한 가지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뭐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식물이 자라나려고 하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 목은 나무 같은 그런 목이 아니거든요. 덩굴 같은 아니면 또 조그만 감목이 되는데 이 목은 벽도 막 타고 올라가거든요. 덩굴의 그런 상도 이제 지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활력이 강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사주내에서 있는 흐름들이 토의 그런 상황들이 좀 많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특성이 나오는 것보다 나쁜 특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효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가 있어야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계절이 만약에 겨울일 경우에 춥다, 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열매를 맺기는 되게 힘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또 조금 굉장히 좋은 부분이 남들보다는 빨리 또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특성으로는 일단 굉장히 많이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에게도 굉장히 자비롭게 잘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긴 하는데요. 그 반면에 무뚝뚝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남들에게 생각지 않게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력이 강하고 열심히기는 하지만 뭔가 자기가 뜻대로 안 돼서 한번 이렇게 자기 세계에 빠져들어서 게으름에 젖어들게 되면은요, 누가 얘기해도 듣지를 않고 계속 그 우울감에 빠져서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단 대체로 1년 1년마다 들어오는 운에서는요, 여름이 가장 좋은 거라고 이제 보여질 수가 있고요. 8월, 9월, 10월이 이 김효생에게는 굉장히 좋은 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37살 정묘생이 있는데요. 정묘생은 노중화라고 합니다. 노중화는 그 화로의 불이라고 할까요? 집안에 막 추울 때
조그맣게 들여놓는 화로의 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또 얘기를 한다면 봄에 겨울을 지나서 벚꽃 같은 거 엄청 예쁘고 화려하게 피면 그거 막 이렇게 예쁘잖아요.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그런 거를 떠나서 남들한테 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뭔가 조금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귀엽게 봐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남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잘 속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사업을 크게 벌렸다가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있고요. 또는 너무 이제 화려하고 조금 뭔가 예쁘고 좋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이 꼬이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참견을 많이 하는 어떤 상황들이 되는데 내가 그거를 거절을 못해서 그 참견을 견디고 있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성향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조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 오히려 너무 강한 그런 어떤 그런 화려함이 밖으로 드러나서 질투를 받거나 또는 너무 사랑하거나 이럴 때 그런 걸 받을 때에 과도한 다가오는 집착이 싫어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겨울이 됐을 때는 그 기운은 조금 수그러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직업을 갖더라도 관직을 가지는 게 좋고 뭐 장사를 하더라도 물장사라든지 뭐 역마살이 연관되는 서비스업을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49살 을묘생은요 대개수라고 합니다. 큰 바다를 나타내기도 해요. 목의 본질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에 것이 다 많이 드러나요. 목의 선량함, 고지식함, 순진함, 목에 뻗어나가려고 하는 특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 49세 그 을목은 그 고지식함으로 인해서 신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진급의 운이 일단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을 했을 때에도 요 시기에는 조금 괜찮은 부분도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리하게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죠. 1, 2,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을묘생에게는 굉장히 좋지가 않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평생에 걸쳐서 1, 2, 3월 달은 대체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기 때에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아랫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거나 아랫사람들을 잘 챙기고 젊은 사람들의 그런 위주로 되는 거 스포츠웨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살의 계묘생이 있는데요. 계묘생은 이제 금박금이라고 해요. 금박금은 우리가 이제 도금할 때 금을 이렇게 입히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 상에도 이제 금을 이렇게 겉에 입히죠. 그런 이제 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계묘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일단 타고날 때부터 많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유산을 물려받거나 이런 경향이 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나부모행만 가지고는 팔자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사주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구성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부모 덕이 없는 그런 삶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타고나기를 내가 재산의 어떤 그런 재물복이 이제 조금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남들한테 조금 도움을 많이 받는 인덕도 좀 있고 이런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어른들과 관계되는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되게 좋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에 이제 문제가 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거나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 안 되겠고요. 간이나 담낭 쪽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부동산 쪽이나 땅에 관한 것들 또는 농업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일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